자, 그런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런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왔다 갔다 변하죠. 그래서 그거를 키, 몸무게,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왼쪽은 키입니다. 몸무게 정규분포예요. 오른쪽은 키의 정규분포예요. 자, 그런데 170에 10cm만큼, 55kg에 5kg만큼, 이게 분포가 비슷한 거야, 안 비슷한 거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다 똑같아요, 면적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즉,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는 5kg이라는 게 있고, 키는 10cm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야, 우리 비교하는데 서로 상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니?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주면 어떨까? 평균을 무조건 0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로 놓고 봤을 때 한 걸음, 그러면은 5cm든 5kg이든 10cm든 한 걸음씩 떨어져 있다. 요거를 개념을 같이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요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화 시켰다 그래요. 즉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몇 발자국씩 떨어져 있냐? 나는 반 걸음, 나는 한 걸음, 나는 한 걸음 반, 나는 0.5걸음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서 하면 키든 몸무게든 상관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하는데 정규분포랑 똑같아요. 정규분포는 대신에 평균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표준편차 발걸음도 그대로 사용하고 원래 데이터를 원래 자료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정규분포고 표준 정규분포는 뭐예요? 평균을 0으로 바꿔놓았을 때, 즉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발걸음으로 계산해 준 게 표준 정규분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똑같은 개념인데 그것만 틀려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귀찮았잖아요. 정규분포는 계산이 안 된다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균 표준편차마다 다 틀리면 어떻게 표를 만들어요? 못 만들었겠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0하고 1로 그냥 다 맞춰보자. 그럼 표 하나만 끝나지 않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정규분포 표예요. 정규분포 표는 없어요. 못 만들어.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뒤에 피면서 확률 계산했다고. 정규분포는 계산기 두들겨서 해야 돼.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적분해야 되잖아요. 적분할래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표준 정규분포로 다 만들어서 이런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엑셀하고 SPSS에 치면 다 나와요, 이제는. 그래서 굳이 이런 개념, 그래도 이제 일단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웠던 건 이거죠. 이렇게 해서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표준화 시키는데 Z가 뭐냐면은 너 몇 걸음 떨어져 있니?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발걸음에서 내가 요걸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이 이렇게 돼 있죠? 1.96이라고 알죠? 알았죠? 그죠? 우리가 95%가 1.96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쳐서 95%가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Z값으로 바꿨을 때, 1.9, 이게 발걸음 수입니다. 발걸음이 두 발걸음이 아니고요. 여기가 두 발걸음이고요. 1.96 발자국이 떨어져 있었던 데가 어떻게 돼요? 47.50%예요, 확률이. 확률이 47.5%예요. 근데 이게 왼쪽, 오른쪽 같이 있어야 되죠? 합치면 몇 %예요? 95%. 이 가운데가 뭐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확률이라는 개념이에요, 확률. 여기는 뭐예요?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는 뭐예요? 위아래는 발자국. 몇 걸음, 두 발걸음, 한 발걸음, 0.1 발걸음, 요거예요. 요게 발자국이에요. 이렇게. 발자국일 때 확률 퍼센테이지를 다 옛날에는 이렇게 계산해서 막 대입하고 막 이렇게 계산했던 적이 있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6, 확률이 95%,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다
계산을 했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자면은, 자, 이거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60명 몸무게를 조사해서 막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이게 실제 데이터, 60명 샘플을 가지고 제가 60명의 몸무게를 막 조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연속 확률 분포표로 계산하면, 요 표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표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이제 없어도 돼요. 이런 게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뒤에 보면은 왼쪽 몇 발자국, 오른쪽 몇 발자국 떨어져 있니? 왼쪽으로 0.25 발자국, 오른쪽으로 0.41 발자국 떨어져 있어서 요거 구간 간의 확률만 계산해서 주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 두 부분이에요. 요 발자국이에요. 요 발자국. 그러면 이렇게 요만큼, 요만큼 요 발자국을 계산해서 요 확률을 계산해주면 요거랑 요거랑 더해주면 되죠. 이게 옛날 방식. 저희 때 했던 통계책 끼고 다니면서 옛날에 이런 거 계산해서 막 확률 계산하고 이랬었어요. 여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이거를 뭘로 알고 싶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옛날에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첫 시간 했던 것처럼 몇 킬로그램에서 몇 킬로그램 사이요 이런 걸 다 안 해도 뭐라 그랬죠? 우리가 구하는 연속 확률은 전부 다 무슨 분포를 띄고 있다고요? 정규 분포 또는 그걸 치환한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모양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을 딱 계산했을 때 딱 나오죠. Z값이 1.96이 딱 나오게 우리가 앞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포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하는 건데 가정이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n이 개수가 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배우겠지만 그런 분포에 의하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연속 값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95% 확률 범위를 예측하면서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의 근사치를 우리가 맞춰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건 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값이고요. 얘는 그 표를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았을 경우에 계산한 값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데이터 개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본수가 늘어나면 더 정확해지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중간고사 하면은 여러분들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려줍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려주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확률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배운 이 공식에 의하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평균이 50이에요. 표준 편차가 20점이에요. 그럼 상위 35%에 들기 위한 점수는? 이 얘기입니다. 자, 평균이 50점이에요. 제가 50점 맞았어요. 그러면 몇 %예요? 확률이. 평균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50%라고 그랬잖아요. 자, 평균이 50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본 점수를 다 더해서 n분의 1 했더니 50점이 나왔어요. 평균이. 근데 제가 50점을 맞았어요. 그럼 저는 딱 어디예요? 딱 가운데란 말이죠. 그러면 몇 점을 더 받았으면 35% 안에 들어갈까요? 그 커트라인 점수예요. 이해되셨죠? 왜? 연속 변수는 전부 다 이 분포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는 제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내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두 표준 편차에 95%가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오차 범위 구할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문제예요. 그러면 상위부터 해서 35%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일까? 여러분들 수능 점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봅시다. 이거예요. 그럼 35% 들기 위한 점수는 결국은 이렇게 계산되죠. 여기에요. 막 계산을 해보면 Z값이 0.39예요. 왜 Z값이 0.39예요? Z값이 뭐라 그랬죠? 발자국.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지예요. 그럼 여기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 있을까요? 요 얘기입니다. 몇 발자국 떨어져 있나요? 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35%가 되려면 평균으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돼야 되죠? 자, 35%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반이 50%죠?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나머지 반은 50%니까 무조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여기부터 어떻게 돼요? 15% 이상 여기 평균보다 요만큼 더 오른 요 지점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A를 맞을 수 있는 점수가 되겠죠. 그 얘기죠? 그러면 Z값으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 사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발자국이 0.38에서 9. 요 중간이니까 9로 가야 되겠죠? 좀 여유 있게 더 0.12% 높게 보면 몇 퍼센트가 되냐? 여기가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0.39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발자국이 20점이 한 발자국이 20점이에요. 보폭이 발자국의 넓이가 20점인데 한 발자국마다 그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발자국으로 계산하면 몇 발자국이에요? 0.39 발자국보다 더 넓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점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0점에 0.39 발자국이니까 곱해주면 약 7.8점이 나와요. 실제 점수로 따지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균 50점보다 7.8점을 더 더해서 57.8보다 더 커야 35%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 여기 설명을 잠깐 빼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이 Z값을 보면 확률이 여기부터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가 아니고 35%를 오른쪽을 뺀 나머지 15%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해되셨죠? 35%를 계산하면 안 돼요. 35%보다 커야 되니까, 더 많아야 되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요 15%를 계산해 주고 요만큼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5%, 여기서 15%를 제게 해주는 여기가 뭐예요? 57.8점보다 대략 한 여러분들이 58점을 맞아야 A를 맞을